안녕하세요. 요니나입니다. 어, 1학년 때 월 30 정도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저는 무분별하게 좀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시험이 끝나고 놀러 가려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미안하다라고 보내고 저는 되게 부끄러웠어, 제 자신한테. 그래서 집에 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면 평생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생 입장에서 재테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부담스럽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난 나중에 취업해서 돈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할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로 대학생활을 보내는 경우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학생 재테크는 알뜰한 소비와 저축 습관을 미리 익히고 자신에게 맞지 않은 상품을 선택하거나 과장된 광고에 속지 않도록 금융상품 보는 눈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개수는 몇 개인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 한 달 용돈이 월말에 부족해 허덕이시는 분 있으신가요? 통장 쪼개기가 뭘까요? 왜 통장을 하나가 아닌 번거롭게 여러 개로 나누면서 관리를 할까요?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통장 쪼개기를 한 번쯤 들어봤거나 직접 실천해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통장 관리 체계에 관심이 많기에 다양한 통장 쪼개기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저축 금액이 아닌 통장 개수였어요. 통장 쪼개기는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금방 지치게 되는데요. 저는 몇 번 시도 끝에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돈 관리하는 것이 제게 가장 적합한 통장 쪼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첫째, 용돈 소비 통장은 용돈 또는 월급을 받고 순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연결되어 있는 통장입니다. 둘째, 비상금 통장은 통장 이름처럼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소비 통장에 있는 금액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꺼내 쓸 수밖에 없는 예비 통장이죠. 셋째, 고정지출 통장은 이름 그대로 고정으로 지출되는 소비를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비, 통신비, 관리비, 경제신문 구독료, 저는 용돈까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소비를 자동이체로 걸어놓는 계좌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 한 달 용돈이 월말에 부족해 허덕이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소비통장에 있는 한 달 용돈을 일주일마다 나누어 소비해보세요. 예를 들어 용돈이 한 달에 40만 원일 때 우리는 최대 10만 원을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돈을 모두 소비통장에 넣고 지출해버린다면 저축할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 용돈만 용돈 소비통장에 놔두고 남은 용돈 모두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정지출 통장에 넣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용돈이 40만 원일 때 우리는 10만 원을 용돈 소비통장에, 나머지 30만 원은 고정지출 통장에 넣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정지출 통장에서 소비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두어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일주일 소비 금액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만약 일주일 소비 금액을 그 주에 효율적으로 지출하여 일요일 저녁까지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단 그 돈을 다음 주 소비 금액으로 넘겨 소비통장에 추가로 넣어두면 가장 최악의 방법이겠죠? 저에게 2만 원이 남아있다면 소비통장이 아닌 각 1만 원씩 적금 통장과 비상금 통장에 나눠 넣을 거예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돈이 모여지겠지만 규칙과 습관을 가지고 꾸준히 돈 관리를 하면 우리는 종잣돈을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돈이 흘러가고 모일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통장 체계를 만드셔야 해요. 저는 일단 용돈을 받았기 때문에 용돈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소비는 용돈으로만 했고 나머지 발생하는 잉여 자금들은 비상금 통장에 묵혀뒀어요.
1학년 때 월 30 정도 돈을 받았는데 좀 절실했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이 생겨서 그 용돈 중 일부분, 5만 원. 그 당시엔 굉장히 컸죠. 5만 원을 1년 정기 적금에 넣었어요. 가입을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62만 원 정도 되었어요. 네, 2학년 때는 용돈이 5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35만 원 정도의 한 달 용돈을 받았지만 저는 1학년 때 벌써 6개월 정도를 25만 원으로 살았잖아요. 그 습관이 좀 몸에 배어서 아무리 용돈이 올라도 크게 소비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한 25에서 30만 원 정도 소비를 하고요. 5만 원이 남잖아요. 그 5만 원을 또 정기적금 1년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면서 제가 작년 1학년 때 들었던 5만 원짜리 적금이 만기가 되죠. 그 만기된 돈이 한 62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비상금 통장에 우선 놔둬요. 놔두고 명절 때 받은 돈, 세뱃돈, 생일, 장학금까지 받아서 그 돈을 비상금 통장에 일단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기적금을 하나 더 드는데요. 한 달에 7만 5천 원으로 1년을 정기적금을 했어요. 2학년 때는 156만 원 정도 총 저의 자산이 모아진 거죠. 3학년이 되고 나서 저한테는 156만 원이 자본이 생겼는데요. 이 돈을 다시 또 적금과 예금, 분산 저축을 했어요. 네, 적금은 월 10만 원씩 1년으로 해서 120만 원의 원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제 저는 종잣돈이 조금 모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금, 정기예금이라는 걸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적금은 소액으로 돈을 모으는 거라서 아무리 이자가 4%라고 해도 절반 정도의 금리가 실질 금리예요. 반면 예금은 큰돈을 예치를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놔두면 4%면 그대로 4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 돈이 모여지더라고요. 네, 4학년 때는 제가 대외활동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대외활동을 하면 소정의 활동비를 줘요. 한 기업당 최소 한 10만 원 정도 받는데 저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받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방학 때여서 10개 정도를 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하면서. 그래서 한 달에 받을 수 있었던 돈이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3학년 때까지 모았던 돈이 400만 원 정도 되고 대외활동을 통해서 모았던 돈이 한 2에서 300만 원이었어요. 비상금 통장에 막연하게 넣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저는 그 놀고 있는 잉여 자금들을 월 30만 원으로 적금을 했었어요. 3년짜리 적금을 했었는데 월 30만 원짜리 3년 적금이 만기가 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이자가 그 당시에는 5.5%였거든요. 월 복리로. 그래서 저는 이자만 80만 원, 90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고 싶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20대인데. 근데 그거를 한 1년 정도만 참으면 다음 2, 3년 때는 돈이 좀 여유로우니까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사더라도 좀 신중하게 사게 되는 습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은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한다는 편견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5만 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엔 대학 졸업할 때쯤에 40만 원, 50만 원 정도 월 저축했는데 소액이라도 10,000원이라 좋으니까 한번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길러봤으면 좋겠어요.